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국내 증시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돌아왔고 한한령 완화 기대에 중국 소비주들의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글로벌 무역 분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하다가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늘어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롯데관광개발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화장품과 면세점, 미디어 등 중국 소비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해 신세계와 호텔신라, 한화갤러리아 타임 등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고위급 인사의 적극적인 한중 관계 개선 의지에 증시에서는 한한령 제재 피해주들의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헝션그룹과 골든센추리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상장 기업의 실적으로 옮겨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YGFN이 최근 3년간 분기 실적이 집계되는 코스피 2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을 51조 30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9.26%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개별 종목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달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 비핵화 논의 등도 코스피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글로벌 증시를 흔들어 놨던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2분기에도 지속되겠지만 장기화되거나 양국 간 완전한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외 변수보다는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일 코스피 지수는 하락 반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일보다 8.87포인트 오른 2454.72포인트로 출발한 뒤 강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요. 오후부터는 2450선 아래로 떨어졌고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사드 보복 해제 현실화 소식에 지수는 중국 소비주들을 중심으로 급등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738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69억 원, 기관이 216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지수 끌어내렸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07% 하락하면서 2444.16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사드 보복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특히 시총상위 반도체와 IT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952억 원 매수세 보였고 외국인이 376억 원, 기관이 10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38% 하락하면서 867.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업과 화학, 유통업 등이 1%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섬유의복과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와 통신업, 보험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종이목재와 비금속 광물, 기계와 전기전자, 건설업과 은행 등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33,000원 내린 242만 8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와 KB금융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차와 포스코, LG화학과 삼성물산, 삼성생명과 현대모비스 등은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 현대차의 시총을 제치며 주목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 순위는 다시 5위로 내려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 역시 아모레퍼시픽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와 롯데쇼핑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아모레지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 역시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와 네이버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신라젠과 파라다이스, 펄어비스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은 파라다이스와 펄어비스, CJ E&M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외국인은 텔콘과 안랩, CJ E&M 순으로 물량 가장 많이 덜어냈고 기관은 이녹스 첨단 소재, SM, 원익 IPS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 확대된 영향인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술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점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고 지난주 발표된 원유 채굴 장비수가 감소했다는 점이 하락폭을 제한시켰습니다. 그 결과 WTI는 2.97% 하락하면서 63.0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무역전쟁 우려와 기술주의 급락에 나스닥 지수는 전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진 조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도 아마존에 대한 트위터 공격을 이어가면서 기술주 급락을 촉발시켰는데요.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규제 우려에 전일 대비 5.6% 추락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와 애플,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과 테슬라 등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매도세가 확대됐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2일부터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9%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3,644.19포인트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2.74% 빠진 6,870.1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2.23% 빠지면서 2,581.8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주요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양장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 현재 파란불 켜고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01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수는 2419.15포인트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8.67%의 낙폭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59.13포인트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두 하락 출발 예고하고 있는 양장 시장입니다. 종목별로는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현재 파란불 켜고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39만 5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파란불 켜고 장 시작 준비하고 있는데요. 1.35% 하락세 시연하면서 8만 200원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종목 또한 현재 약세 흐름으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3% 웃도는 약세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가격은 29만 7천 원 정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종목 또한 현재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1% 하락하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4만 7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1% 정도의 하락세에 시연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격은 48만 5,500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종목 또한 1.5%대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란불 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32만 2천 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종목 또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94% 거의 2%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 시연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8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종목이 1.42% 내리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000원 하락한 13만 8,500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종목이 현재 0.64%의 약세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0원 정도 빠지면서 78만 원에 오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금융 또한 약세로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34% 정도 주가가 내려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원 정도 내려주면서 5만 9,300원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종목 또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세 짙은 코스피 시장 속에서 강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 현대모비스 종목입니다. 24만 5천 원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종목이 0.42% 하락하면서 현재 약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1만 8,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오늘 개장 지수까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CJ 옵쇼핑 종목이 0.04%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오늘 움직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빠지면서 22만 8,700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라다이스는 현재 0.64%의 약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5%대를 웃도는 약세 흐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50원 정도 빠져주면서 23,450원에 거래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종목이 0.79% 정도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원 정도 내리면서 18,950원에 오늘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2%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 시연해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내리면서 12만 7천원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동서 종목도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6,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4월 3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9포인트 내린 2,444.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4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음식료품과 화학, 운송장비,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와 보험 등이 오른 반면에 종이목재와 의약품, 철강금속과 기계, 전기전자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증권이 2.76%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1.38% 내린 242만 7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4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이 1.78% 내렸으며 네이버와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하락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내려 코스피 시총 5위로 다시 밀렸습니다. 현대차가 3.48% 올랐고 포스코와 LG화학, 삼성물산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와 삼성생명이 각각 2.09%와 2.59% 올랐습니다.
삼성 SDI는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3.64% 올랐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각각 5.05%와 3.56% 상승했습니다. 호텔신라가 6.36% 올라 10만 2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장중 10만 4천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호텔신라가 10만 원대에 재진입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면세점 관련주인 롯데쇼핑과 하나갤러리아 타임즈, 신세계 등도 6에서 17%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홀딩스도 이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여행업체인 롯데관광개발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와의 매각 협상 타결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상한가는 나노메딕스 등 3개 종목이 보였습니다. 반면 지난달 29일 감사 의견 한정을 받은 삼광글라스가 거래 정지 해제에 공장 생산 중단 소식까지 겹치면서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총 351개, 하락한 종목은 480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28포인트 내린 867.8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가 4.98% 올랐고 방송 서비스와 정보기기, 출판 매체 복제, 화학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IT 종합과 통신 서비스, 반도체와 IT 부품, 섬유의료와 종이목재, 제약과 비금속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 넘게 내렸습니다. 신라젠이 2.06% 밀렸고 코오롱과 티슈진, 컴투스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CJENM은 2.3% 올랐으며 펄어비스가 신작 게임의 해외 출시 기대감에 6.22% 상승 마감했습니다. 로엔과 스튜디오 드래곤, HLB 등도 상승했고 중국 관광객의 유입 기대감으로 파라다이스가 12.38% 급등했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YG엔터가 4.06% 올랐으며 SM이 1.64% 상승했습니다. 또한 덱스터와 대원미디어, 사마네트웍스, SMCNC 등이 4에서 5%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쇼박스는 영화 곤지암의 흥행 소식까지 겹치면서 7.26% 급등했습니다. 한편 메일유업과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보령 메디앙스 등 육아용품 관련주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전기밥솥을 만드는 쿠첸이 거래량이 폭발하며 13.71%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상한가에 오른 종목은 MSC와 코디엠, 세화 PNC 등 3개였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412개, 하락한 종목은 763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9원 내리면서 1,056.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릴 특징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2년여 만입니다. 장중 한때는 10만 7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해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9만 4천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연구원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3,031억 원, 영업이익은 80억 원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국내 의류 부문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면세점 매출 호조와 딥디크 인수 효과로 코스메틱 실적이 크게 개선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자세한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44%까지 상승하면서 현재가 10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전일장 특징주 제1기획입니다. 제1기획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자회사인 평타이의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연구원은 제1기획의 중국 광고 집행을 담당했던 평타인은 한한령으로 지난해 매출이 12% 감소했다며 1분기에도 저조한 실적을 이어가겠지만 최근 한한령 해제 분위기 속에 올해는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TB투자증권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각각 8.1%와 22% 성장한 7,291억 원과 285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제1기획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획 어제는 큰 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4% 밀리면서 18,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 금호타이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법원 회생 절차 대신 해외 매각을 추진해 채권단과의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금호타이어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5,9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30일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 해외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일 진행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0.6%의 찬성률로 노사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노사 특별합의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오늘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 구간 20%까지 상승폭 넓히기도 했는데요. 조금 반납하면서 15.5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6,9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전일장 특징주 삼광글라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광글라스가 유리식기 생산 중단 소식에 어제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광글라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400만 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광글라스는 농산 1공장의 용해로 정기 보수로 유리식기 제품 생산을 중단한다고 이날 개장 전 공시했습니다.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해 개별 기준 매출액의 25.9%를 차지합니다. 네, 삼광글라스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3.34% 빠진 39,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어제부터 128개 품목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어제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65.72포인트 내린 21,388.5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에서는 업종별로 부동산과 통신업종 그리고 에너지가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부활절 연휴로 해외 투자자의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조정 매도가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가권지수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보다 31.22포인트 내린 1888.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0.3%대의 강세로 출발한 가권지수는 장 초반 11,000선까지 근접을 했지만 이후 이익 실현 움직임이 일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세 보였던 대만 가권지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요, 전장 대비 5.72포인트 내린 3,163.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IT 업종이 2%가 넘게 올랐지만 통신과 금융, 유틸리티와 건강관리 등의 주가가 모두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장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양장지수 모두 동반 약세 보이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출발 구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0.64%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5포인트 이상 내려가면서 2428.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0.76%의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861.19포인트로 860선의 턱걸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시죠. 현재 파란불이 대체로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입니다. 하락폭이 큰 업종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1.6%가량 하락하면서 1.5%를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KC텍 종목이 2.63% 정도 내리면서 2%를 웃도는 상승 흐름 현재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0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가는 22,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덴티움 종목이 1.46% 내리면서 의료 정밀 업종의 하락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0원 정도 내렸는데요. 89,900원을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진 종목과 KC 종목이 현재 같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0원 그리고 300원 하락하면서 5,340원, 22,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업종이 오늘 1.54%의 하락세에 시현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주은행 종목이 1.79%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2%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고요. 기업은행 종목 또한 1.65% 내리면서 전일 대비 주가 250원 정도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4,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은행은 1.45% 정도 내렸습니다. 거의 2.5%에 가까운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내리면서 현재가는 6,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증권업종이 1.23% 정도 내려주면서 1% 넘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DB금융투자 종목이 2.5%가량 내리면서 현재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5원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4,03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2.13% 정도 내리면서 역시 2%를 넘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5원 빠졌는데요. 현재가는 3,44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TB투자증권 함께 하시겠습니다. 2%대 웃도는 강세 흐름 역시 보여주고 있는 KTB투자증권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빠지면서 4,87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기가스 업종이 0.56% 올라주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서울가스 종목이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유일하게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900원 정도 올라주면서 8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가스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84% 거의 1%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부산가스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36,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시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1.24% 정도 내리면서 현재 1%대 웃도는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9,000원 정도 빠졌는데요. 현재가는 239만 8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1.35% 정도 내리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0원 정도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82,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현재 0.39% 올라주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2만 9,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더불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의 약세 흐름 현재 구간에서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만 원 정도 내려주면서 198만 9천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1.2% 정도 올라주면서 장 시작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원 정도 올라주면서 3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25% 내리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정도 빠지면서 78만 7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함께 하시죠. 역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입니다. 하락세가 컸던 업종 위주로 역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출판 매체 업종이 현재 1.45% 내리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면 드림 시큐리티 종목이 2.61% 내리면서 현재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0원 정도 내렸는데요. 현재가는 6,57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 INT 종목이 2.59% 거의 3%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40원 정도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9,03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 또한 1.9%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낙폭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원 정도 내렸습니다. 2,580원의 거래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통업종이 1.37% 정도 내리면서 현재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면 바이온 종목이 4.32% 내리면서 거의 5%대에 가깝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90원 정도 내리면서 현재 부진해주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4,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부 T&D 종목이 2.04% 내리면서 2%가 넘는 약세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0원 정도 내리면서 현재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T 부품업종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1.21%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면 일야 종목이 3.2% 내리면서 3%대 웃도는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플렉스 종목은 3.13% 내리면서 역시 3%대를 넘는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함께 하시죠.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CJ E&M 종목이 0.21%로 내리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장 열어서 장 초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내리면서 현재가는 93,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1.72% 내리면서 1.5%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500원 정도 빠졌는데요. 71만 6,100원에 현재 거래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 2%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입니다. 1.89%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100원 정도 내리면서 10만 9,200원에 현재 거래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구간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외국인과 함께 지수 하락 주도했던 기관은 오늘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개인이 46억 원, 기관이 123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고 외국인은 118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7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은 99억 원, 기관은 17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이 137계약, 외국인은 525계약가량 매수세 시연하고 있고요. 기관은 702계약가량 매도 우위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한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롯데칠성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실적 개선은 2분기부터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짚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롯데칠성의 2018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5,500억 원, 영업이익은 19.3% 감소한 22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츠의 판매 실적이 반영되고 소주와 음료류의 판매 호조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만 음료 부문에서 설탕의 투입 원가가 하락하는 한편 캔과 페트의 가격이 올라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또 맥주 부문에서는 피츠의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감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1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제품 중 하나인 피츠의 판매량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주류 부문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2,02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주 매출이 전년보다 5% 증가한 965억 원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피츠의 판매 실적은 약 15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클라우드 매출이 작년 1분기 대비 약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유는 피치 출시에 따른 자기 잠식 그리고 수입 맥주 시장의 확대, 경쟁사의 발포주 판매 호조세 등입니다. 올해 피치 매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66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맥주 시장의 높은 경쟁 강도와 수입 맥주에 대한 공세가 여전하지만 판매 촉진비와 광고 선전비 등 비용 투입 효과에 기인해 피치 판매량이 매분기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낼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롯데칠성 종목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해줬고 목표 주가를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피치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작년 2분기부터 반영됐음을 고려해 보면요. 올 2분기부터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피치 판매 증가에 따른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마진율 개선폭이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에는 감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7% 정도 증가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급격한 주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네, 올해 2분기부터 실적 기대감 가져도 좋은 롯데칠성 종목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롯데칠성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지난 4거래일 동안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해 왔습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06%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15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롯데칠성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포스코대우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시현 전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포스코대우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한 1,41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전의 영업이익은 877억 원, 무역이 427억 원, 해외 법인은 11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평균 가스 판매량은 6억 2천 입방피트, 판매 가격은 10.6%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강 트레이딩 업황 호조도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2018년 영업이익은 5,593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역 영업이익이 1,536억 원, 해외 법인이 46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트레이딩 업황 호조 지속과 2015년에서 2017년 구조조정 효과 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1분기와 올해 영업이익에 관한 수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가스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전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 45%가량 증가한 3,006억 원, 그리고 일평균 가스 판매량은 5.75억 입방피트, 그리고 판매 가격 상승은 16.2%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가능 용량은 일산 6.3억 입방피트, 계약 물량은 일평균 5억 입방피트입니다.
중국 가스 수요 증가와 계절성 그리고 1공급 보증 기간 20년 등을 감안했을 때 연간 5.75억 입방피트의 공급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가스 판매 가격은 유가 65달러 기준으로 100만 BTU당 9에서 9.5달러 이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시아 LNG 수입 가격이 11에서 13달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 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상향했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먼저 가스 가격 상승 및 판매량 증가, 그리고 원자재 업황 호조와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포스코 대우입니다. 또한 유가가 배럴당 65달러를 유지했을 때 2021년 가스전 영업이익은 투자 회수금의 감소로 2018년 대비 900억 원 정도 감소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 진행 중인 파모일과 곡물 사업, LNG 트레이딩 등 신사업에서 2021년 이후 300억 원 내외의 이익이 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 발견 모멘텀 없이 실적만으로도 현재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 발견 모멘텀은 2019년 하반기 이후에 가능하다고 리포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포스코 대우에 대한 리포트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이어서 포스코 대우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대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분석에 힘입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21% 오른 2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포스코 대우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네이버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올 1분기 프리뷰 짚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대한 변화의 초입 단계라는 제목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올 1분기 실적 전망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2018년 1분기 매출액은 1조 2,9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9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고 부문은 광고 시장의 성수기 효과가 제거됨에 따라 1,165억 원을 기록하겠지만 비즈니스 플랫폼은 쇼핑 광고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전분기와 유사한 5,7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비용은 네이버와 라인 양쪽의 연구 개발비 및 마케팅비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9,91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사업은요, 인공지능과 함께 새로운 발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를 중심으로 인터넷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킴으로써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비서를 스마트폰과 스피커에 이어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에까지 적용을 시키면서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배달의 민족과 제휴를 하면서 네이버의 인공지능 비서 클로바를 통해 음식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가전제품군으로 인공지능 비서의 적용 라인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라인은 일본의 노무라 증권과 협력해 라인 증권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블록체인 등의 분야로 사업 영역 또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이라고 하는 트렌드에서 네이버가 벗어나고 있지 않은 이상 네이버의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은 네이버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0만 원을 유지해줬습니다. 네이버는 2018년에도 국내 포털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 웨이브와 같은 R&D 성과물이 점차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높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가장 중심적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런 점이 점차 기업 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올해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확장으로 기대감까지 주고 있는 네이버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 네이버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현재 구간 보합권과 약보합권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78만 5천 원을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LG전자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전과 TV 튼실하다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짚어보시죠. 네, 먼저 LG전자의 2018년 1분기 매출액은 15조 6,177억 원, 영업이익은 8,87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익인데요. 이는 2017년 1분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부가 37억 원이었던 반면에 이번 분기에는 1,50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홈 엔터테인먼트인 HE 그리고 홈 어플라이언스인 HA 사업부는 지난해 기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각각 20%와 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HE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은 LCD 패널 가격과 원달러의 하락, 그리고 OLED TV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효과 때문입니다. 또한 HA 사업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건조기와 공기청정기, 청소기와 스타일러스 등 한국 중심의 신규 가전의 성장으로 양호한 이익률을 시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올해 1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의 올해 매출액은 65조 6,3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2,830억 원으로 각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7%, 32%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 OLED TV 출하량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70만 대로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HE 사업부의 전사 이익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전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미국 세이프가드라는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월풀과 일렉트로룩스 등 글로벌 가전업체 대비 양호한 이익률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확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투자는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3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018년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 9% 상향하면서 영업가치가 증가한 것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TV와 가전이 견인하는 이익 레벨업은 OLED TV와 프리미엄 및 신규 가전이 견인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VC 사업부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매년 수주 잔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에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2018년 추정치 기준 PER은 9.09배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다는 판단입니다. 네, 가전과 TV가 실적 견인해줄 것으로 보이면서 튼튼한 앞으로의 전망 보여주고 있는 LG전자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내용 살펴본 LG전자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4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9% 빨간불 켜면서 1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전자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 돋보이고 있는 개장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릴 특징주는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이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츠한불 현재 4.89% 낙폭 보여주면서 6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F투자증권연구원은 이츠한불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상당 부분 반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중국발 수요 회복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을 지속해왔는데 상대적으로 1분기는 그에 따른 피로감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1분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나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대림비엔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비엔코가 대림케어와 대림수전의 흡수 합병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림비엔코 현재 3.93% 오름세 기록하면서 6,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완전 자회사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경영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날 장 종료 후 완전 자회사의 흡수 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대림케어와 대림수전을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대림비엔코가 피합병회사 발행 주식을 100% 보유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병 기일은 7월 1일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현재 2.72% 오르면서 27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중국과의 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호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시 노형동에 조성되는 제주 드립타워 복합 리조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오늘장 개장 특징주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실적 호조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현재 1.66% 오르면서 3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2016년 말 출시된 기간제 자유수강권 패키지 메가패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등 고등부 온라인 부문의 성장이 눈부시다며 올 1분기 고등 온라인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92%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 구간 개장 특징주 4종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눈에 띄고 있는 등락률 상위 종목들 짚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 종목이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54%가량 올라주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390원 정도 올라주면서 7,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약품 종목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1.24%, 20%를 웃도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460원 정도 올라주면서 7,820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필룩스 종목이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19.3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050원 정도 올라주면서 1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농 화성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상승 전환한 모습인데요. 10% 웃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10원 정도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950원 정도 내리면서 13,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률 큰 종목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화 PNC가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세화 PNC 종목인데요. 현재 가격은 7,02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트비티 종목이 현재 25.85% 올라주면서 역시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35원 정도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가격은 4,08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디엠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21.11% 정도 올라주고 있는 코디엠 종목입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97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12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리더스 종목이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타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19.48% 올라주면서 상승폭이 아주 높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27,600원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DA테크놀로지는 현재 21.49% 하락하면서 오늘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전환한 DA테크놀로지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3,650원 정도 내려주면서 13,800원으로 현재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EMW도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 웃도는 약세 흐름 줄곧 보여주고 있는 오늘 모습인데요. 2거래일 연속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66% 하락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3,34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홀딩스가 현재 9.68% 거의 10%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역시 타고 있는 알파홀딩스 종목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950원 내려주면서 1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츠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락 전환한 하츠 종목입니다. 6.71% 정도 내려주면서 7%에 가까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90원 정도 내리면서 8,050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는 화장품이라는 제목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의 현재 업황과 전망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지난 1년간 사드 사태로 인해서 화장품 업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드 사태로 인해서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규제를 가했는데요. 한국 연예인들의 광고를 중단시켰고 공연과 드라마 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가했습니다. 또한 단체 관광객의 한국행을 현재까지 규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2017년 3월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했고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과 판매도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향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오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실적과 센티멘트, 성장성 등 반등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 개선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센티멘트가 개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2분기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여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1년간 해외 진출과 M&A를 통해서 체력을 보강했으며 의미 있는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규제가 철회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오늘도 화장품주들이 개장 특징주에 연이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산업의 주가 상승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센티먼트입니다. 하지만 현재 센티먼트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포트에서는 세 가지 요인 총 짚었습니다. 먼저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그리고 이에 따른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17년 10월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평창올림픽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고 한중 관계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의 카테고리상에 한국 항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온라인 3대 여행사 중 하나인 아오유사에 4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행 관광 일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인은 화장품 수출이 중국 일변도에서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향 수출은 연평균 43.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은 2016년 이후 20%를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2012년 기준 7.5%의 점유율에서 9.4%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매출처의 다변화는 실적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키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기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IMF는 GDP 성장률이 16년 3.2%에서 17년 3.7%로 증대가 됐고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축기에서 확장기로 전환될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한 점을 근거로 소비재인 화장품의 성장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업종 환경 개선되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었고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국내 증시의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